자, 아래쪽에 평화 파트에서 갈충의 평화론 나오죠. 우리가 통합사의 정의남 하면 누구였어? 정의의 남자. 일반적으로 정의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정의? 정의 했잖아. 우리가 그 먹었을 때 롤스죠. 롤스. 롤스가 왜요? 롤스가 이 통합사의 정의남입니다. 정의남. 정의라는 단어가 정의가 원래 이제 고대 그리스 시절에나 정의 이런 거 테마로 얘기하고 2000년 동안 묻혀 있었거든. 인식론, 관계론 이런 거에 묻혀가지고 좀 안 떠오르다가 한 2000년 만에 정의라는 주제를 사회의 중요 테마로 끌어올린 사람이야 롤스가. 그래서 그 노직이나 왈처 이런 사람도 롤스 까면서 유명해진 사람이잖아. 그렇군. 그래서 일반적으로 정의남 하면은 롤스고 통합사의 평화남이라고 하면 얘예요. 갈충이라는 사람. 아까 말했던 갈충이 이거구나. 부지를 퉁퉁퉁퉁퉁퉁퉁 이란 갈충. 요거는 조금 이따 갈충이 누군지는 뒤에 자세히 설명을 하고. 요거만 좀 봅시다. 갈수록 세계가 어떻게 되면 갈수록 세계가 퉁명스러워져가지고 그 퉁명스러워지는 세계에서 평화를 말하는 사람이에요. 평화는 우리의 평화는. 상식 퀴즈입니다. 난 놓고 땡땡땡도 모른다. 뭐예요? 난 놓고 뭐도 몰라. 기억자도 모른다는데. 유명한 말이죠. 네모에 들어간 단어는 뭘까요? 나 이거 알아. 정답 기억자. 까비 정답은 폭력의 삼각형이었습니다. 폭력의 삼각형. 그래서 직접적 폭력, 부조적 폭력, 문화적 폭력 조금 이따 나올 거야. 넘어갑니다. 자, 갈충의 적극적 평화론부터 봅니다. 배경부터 설명을 좀 할게요. 갈충은 여기 냉전 시기 사람이거든요. 냉전 시기, 냉전. 그래서 이전에는 항상 거의 뭐 전쟁이 있었죠. 열전, 피 튀기고 총칼 쏘고 그런 거를 열전이라 그러는데 냉전 시기에는 물리적인 전쟁은 크게 많이 없었잖아. 큰 전쟁은 없었단 말이야. 효구나. 큰 전쟁은 없던 시기인데 세계가 그때 평화로웠니? 소련이랑 미국이 핵가지고 냉전 시기에 세계가 평화로웠습니까? 안 평화로웠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갈충 이전에는 평화라는 거는 그냥 폭력이 없는 상태, 전쟁이 없는 상태를 평화라고 했어. 괜찮니? 근데 갈충이 이거는 우리는 지금까지 전쟁이 없는 상태를 평화라고 봤는데 내 생각에 이거는 평화가 아닌 것 같다. 어떤 게 평화냐면 자기 생각하기에는 직접적 폭력이 없는 거를 넘어서서 직접적 폭력이 없는 걸 넘어서서 플러스 사회 차별이나 빈곤이나 구조적 폭력이라 그래. 구조적 폭력과 그다음에 문화적 폭력, 구조적 폭력과 직접적 폭력을 정당화하는 문화적 폭력까지 없어져야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진다 라고 평화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자, 직접적 폭력이 없는 상태는 그냥 소극적 평화일 뿐이야. 우리는 지금까지 이 소극적 평화를 그냥 평화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근데 진짜 진정한 평화, 적극적 평화가 되려면 뭐까지 없어야 돼? 이런 구조적 폭력, 문화적 폭력 같은 간접적 폭력까지 없어져야 된다라고 평화의 범위를 확대한 사람이야. 그래서 유명한 사람입니다. 좋은 얘기죠.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이 핵심인데 그거를 쭉 길게 늘어놓은 겁니다. 너네는 여기를 일반적으로 윤리쌤들이 가르치거든요. 당연히 너도 윤리쌤이 가르칠 거 아니야, 여기. 네. 이도현쌤이랑. 그지? 그래서 여기도 깊게 배웁니다. 통합사회 교과과정 조금 넘어서 윤리 내용을 가져왔는데 생각보다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다 가르쳐도 돼. 많은데. 근데 이거 4단원이에요? 아니, 4단원, 4의 2단원. 평화 파트. 거의 너네 그 윤리쌤이 가르친다며. 동규쌤. 동규쌤이랑 도현쌤. 무슨 이거 안 가르친대요? 도현쌤이 가르치겠지. 도란쌤이 도란쌤이 가르치겠지. 여기 깊게 나올 거기 때문에. 동규쌤 아예 안 가르친대? 내용 봅시다. 일단 윤리 내용 가져왔는데 요 정도를 다 알아둬도 그렇게까지 막 내용이 엄청 차고 넘치고 막 그 정도는 아니라서 약간 물 한 2방울 정도 그릴 정도로 많게 가져왔거든. 이 정도는 다 알아두세요. 이거 네. 쌤한테 배우고 싶어요. 자, 갈충의 적극적 평화론. 폭력은 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모욕하는 모든 것으로 정의를 했어. 그래서 단순히 물리적으로 때리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 기본적 욕구를 모독하는 모든 것은 다 폭력이 될 수 있다고. 폭력의 범위를 확대한 거죠. 왜냐면 평화의 넌 나의 모욕감을 줬어야 돼 그거. 그래서 모독하는 거, 모독, 그러니까 그 욕구를 함부로 하는 모든 것들을 다 그냥 폭력으로 정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냥 때리는 것만 폭력이었거든. 그걸 직접적 폭력이고 1번에 물리적 폭력 쓰세요. 직접적 물리적 폭력만 예전에는 폭력이었는데 그거 아니라 플러스 간접적 폭력까지. 여기 간접적 폭력은 이번에는 구조적 폭력,
3번에는 문화적 폭력까지가 다 폭력에 들어간다. 그래서 물리적 폭력, 기존에 얘기하던 그 지적적 폭력 말고 구조적, 문화적, 간접적 폭력으로까지 폭력을 개념을 넓혔다. 3번 그리고 아까 그 얘기 나온 거 폭력의 삼각형입니다. 폭력의 삼각형. 4번에 폭력의 삼각형. 자, 폭력은 어떻게 나누어진다? 이렇게 삼각형이 있으면은 자 직접적, 구조적, 문화적 폭력이 있고 요 폭력들은 어느 꼭 지점에서나 시작 가능하다. 직접 폭력이 없어도 구조적 폭력이 먼저 나타날 수 있고 구조적 폭력, 지적 폭력이 없어서 문화적 폭력만 먼저 나타날 수도 있다고. 어느 꼭 지점에서 폭력이 어떤 나타나면 그 폭력은 어느 방향으로든 확대될 수 있어요. 발전 가능하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연결되면서 서로를 확대 재생산합니다. 그다니 그럼 폭력이 뭐 하나라도 조금 생길 수 있으면 그 폭력이 다 다른 걸로 번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것도 먼저 시작할 수 있다는 얘기고. 괜찮니? 이해감? 다시 아니 직접 구조 문화적 폭력이 생겨 있잖아. 네. 그 폭력이 어느 거가 먼저 나타나든 하나가 나타날 수 있다고. 그렇지? 얘가 먼저 이게 순서가 없다는 얘기예요. 직접적 폭력, 뭐 구조적 폭력, 문화적 폭력 어떤 거든 먼저 나타날 수 있다고. 그리고 하나가 나타나잖아. 그러면 다른 걸로 쉽게 번진다. 그리고 서로 얘가 여기로 번졌잖아. 그러면 구조적 폭력이 문화적 폭력으로 나타나잖아. 문화적 폭력도 구조적 폭력으로 직접적 폭력으로 확대 생산돼요. 그러면 직접적 폭력이 생겨났으면 직접적 폭력이 다시 또 이거를 문화적 폭력, 구조적 폭력에 기여하는 측면으로 작동을 한다고. 이해갑니까? 그러면 결국은 평화를 이루고 싶으면 뭐 해야 되는 거야? 아무 폭력도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괜찮니? 그래서 모든 평화론자 중에 가장 이상주의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이상주의 계열 중에 어느 정도 제한적으로 폭력을 허용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남이 쳐들어왔을 때 내가 방어전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칸트는 긍정해요. 칸트 같은 사람들은 상비군은 군대는 유지하면 되는데 남이 쳐들어왔을 때 내가 우리나라를 지키려는 전쟁은 정당하다고 보는 사람이거든. 칸트. 알 필요 없습니다. 생긴 내용이고. 묵자 같은 사람도 공격하면 안 돼. 비공사상이거든. 그래서 공격은 하면 안 되지만 방어 전쟁을 허용한단 말이야. 근데 갈충은 방어 전쟁도 하면 안 돼. 그냥 죽어야 돼. 아니 애초에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 자체를 막아야 돼. 박어보는 입장이야. 그래서 이런 선지가 나오거든요. 요 보면은 선지가 좀 세게 나온다. 자 갈충은 이렇게 나올 건데 폭력이나 전쟁은 어떤 상황에서도 정당할 수 없다고 본다. 그리고 멘트가 처음 너무 세니까 애들이 처음 보고 야 그래도 예외가 좀 있지 않을까? 어떤 상황에서도 허용되지 않는 게 맞나? 라고 해서 X 정답 나요. 뭐예요? 5 나오고. 갈충은 어떤 상황에서도 전쟁이 허용되면 안 돼요. 폭력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정상화될 수 없다고 보는 사람이야. 책 이름이거든. 정말 이상적이죠. 책 이름입니다. 평화적 수단에 의한 책 이름이 뭐 이제 사람 그 사상인 거죠. 뭐 일반적으로. 그다음에 오른손지 내용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냥 세부적으로 이제 구분했다는 거. 자 폭력부터 봅니다. 폭력. 아까 폭력을 생각했고 첫 번째가 5번에 직접적 폭력입니다. 직접적 폭력. 5번에 직접적 폭력이고. 자 직접적인 거는 의도적이고 주체가 분명한 폭력이. 그에 비해서 아까 문화적 폭력이나 구조적 폭력 같은 거는 간접적 폭력이죠. 간접적 폭력은 의도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주체가 분명할 수도 있고 불분명할 수도 있습니다. 차이점이요. 직접적 폭력은 무조건 의도적이고 주체가 분명한 폭력이고 간접적 폭력 같은 거는 밑에가 간접적 폭력이거든요. 구조적 폭력, 문화적 폭력은 의도적일 수도 있고 비의도적일 수도 있고 주체가 분명할 수도 있고 불분명할 수도 있는 폭력이라고 밑에 거죠. 그럼 둘 다 불분명할 수도 있는 거예요? 둘 다 아니 둘 다 불분명할 수도 있고 직접적 폭력은 무조건 분명한 거라고. 둘 다 꼭이요? 뭔 말이야? 둘 다 꼭 분명해야 돼요? 아니 얘는 분명할 수도 있고 불분명할 수도 있다고 간접적 그게 폭력은. 아니고 직접적 폭력에서 저거 의도랑 주체랑 오지. 둘 다 무조건. 의도적이어야 되고 주체가 분명해야 돼. 내가 폭력을 하겠어요라고 해야 폭력이라고. 둘 다 약간 애매하면 아닌. 근데 이거는 의도적일 수도 있고 주체가 분명하면 아닌 거예요. 의도적이고 아니 같이 나와 무조건. 그런 식으로 안 나올 겁니다. 식으로 한 번도 선지가 그렇게 나온 적이 없고 의도적인 뭐 비의도적인 폭력은 뭐 이런 식으로 나와. 비의도적인 뭐 그렇게 하면 이게 간접적 폭력을 얘기하는 거라고.
혹은 주체가 불분명한 폭력은이라고 나오면은 그건 간접적 폭력을 얘기하는 거야. 얘는 무조건 의도가 분명하기 때문에 분명만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불분명하다 그러면 얘입니다. 선지가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폭행, 고문, 테러, 전쟁 그리고 물리적 폭력이 아닌 언어 폭력 같은 것도 내가 욕하고 싶어가지고 이런 그 아기 동물들을 이렇게 하면은 그 언어 폭력 같은 거 상처를 주게 되면은 직접적 폭력이라고. 단순하게 이제 손으로 치는 것만 물리적 폭력에 들어가지 않는다. 직접적 폭력에 들어가는 건 아니라고. 그냥 좀 의도가 분명하고 그 주체가 분명하고 의도적이잖아. 언어 폭력. 그럼 약간 그 익명으로 하는 언어 폭력은 잘 불분명하니까 저 직접적 폭력이 아니고요. 아니 이제 언어 폭력도 이제 내가 의도적으로 그거를 숨기고 하는 거잖아. 나라는 주체가 있잖아.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은 그 밑에 설명합시다. 구조적 폭력 같은. 여기 간접적 폭력 썼고요. 간접적 폭력. 여기는 구조적 폭력인데. 11번의 사회의 제도. 이 사회의 제도. 사회의 제도, 간습, 정치, 법률 등으로 인한 정신적 폭력 같은 거를 구조적 폭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거 이제 비정규직에게 정규직 절반 이하 임금을 주는 사회 구조.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한 지금 70% 정도 받거든. 같은 시간에 같은 일을 하고도 임금을 적게 받는단 말이야. 숙련도 차이가 있겠지만. 그러면 이 비정규직을 차별하는 법을 만든 국회의원들이 만들었겠죠. 근데 그 국회의원이 만든 법인데 국회의원들이 비정규직을 차별하기 위해서 비정규직 고용 유연화 이런 법을 만들었겠니? 아니겠지. 그러니까 IMF 시기 이후로 이런 게 나왔단 말이야. IMF 달러 빌려 우리나라한테 달러를 빌려주는 조건 이거였어요. 고용 유연화 하라고. 부실기업 같은 거 철폐하라고. 너네 경기 안 좋아질 때 직원들 막 수 잘 못 줄이고 고용 구조가 경직돼 있으니까 쉽게 이윤 창출이 잘 안 된다. 부실기업 다 정리하고 고용 유연화 하라면서 비정규직 같은 거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당시 만들 때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비정규직 제도를 만들었겠지. 근데 그 고용을 살리기 위한 비정규직 제도가 비정규직들에게는 어떤 그 폭력이 되는 거야. 구조적 폭력으로 작용하는 거잖아. 같은 시간을 일했는데 왜 나한테는 돈을 절반 정도밖에 안 줘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 괜찮아? 의도가 불분명하잖아. 그리고 이거를 만든 사람들이 그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었겠지만 사회 구조 전체가 비정규직을 차별하는 개념이잖아요. 그지? 그래서 이런 거는 의도가 불분명한 거지. 언어 폭력이랑 다르죠. 요거는 내가 얘를 익명으로 숨기더라도 댓글로 이렇게 했을 때 내가 댓글을 쓴 거잖아. 익명으로 숨었어. 근데 여기는 사회 구조 전체가 얘를 차별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얘를 차별하는지가 애매하죠. 국회의원이 만들어지긴 한데 국회의원이 만든 법에 따라 이 사회 전체가 걔를 억누르고 있는 거잖아. 그런 요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로 인한 정신적 폭력 같은 거고, 이로 인한 억압자치 12번에 빈곤까지도 구조적 폭력이에요. 마지막 문화적 폭력이에요. 문화적 폭력. 자, 직접적 구조적 폭력을 정당화하는 상징적 폭력을 문화적 폭력이라고 하는데, 이 타인에게 편견 고정관념 이런 게 편견 고정관념은 구조적 폭력이다. 구조적 폭력인데 편견 고정관념을 조장하는 문화적 영역의 활동 같은 건 전부 문화적 영역이에요. 문화적 폭력이에요. 그래서 흑인 비하 이런 거 예로 들었는데 네가 잘못했잖아, 네가 막 이런 식으로 흑인을 막 우스꽝스럽게 농담거리로 삼는 거 있잖아. 그런 것도 흑인들끼리 막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거라도 그러면 흑인들을 우스꽝스럽게 묘사해도 돼라는 인식을 조장하잖아요. 이해가니? 이런 걸 구조적 폭력을 흑인은 우스꽝스럽게 농담거리로 삼아도 되는 존재니까 이거 흉화하게 되면은 구조적 폭력을 발생하는 데 기여하는 거라고. 그래서 구조적 폭력을 정당화하는, 직접적 폭력을 정당화할 수도 있겠죠. 얘는 때려도 되는 애라고. 이슬람 율법에 따르면 명예살인하는 게 도덕적인 거랬죠. 이슬람 율법에 따르면 내가 내 딸내미를 죽이기 싫지만 우리 가문의 명예를 위해서 내가 눈물을 머금고 딸내미를 살해해야 되는 거죠. 거기는. 그죠? 그런 직접적 폭력을 정당화하는 종교, 교리 이런 거, 여성차별 정당화하고 주체사상 선전 영화 이런 거. 김일성 막 이런 거 막 이렇게 선전하는 그런 영화 있잖아. 그런 영화도 구조적 폭력을 정당화하기 위한 거니까 문화적 폭력에 들어가겠지. 요거는 정의를 좀 외워두세요. 직접적 구조적 폭력을 정당화하는 상징적 폭력을 문화적 폭력으로 한다. 이거는 서술형에 한번 나왔었습니다. 다른 학교에서. 괜찮죠?
그리고 14번, 15번 종교나 예술 같은 거. 언어, 종교, 예술 등을 문화적 폭력이라고 합니다. 괜찮죠? 자, 이까지가 폭력이었고, 폭력에 따라서 이걸 이제 평화로 언급하는 건 평화. 자, 평화는 폭력이 없는 상태를 평화라고 한다. 그리고 평화를 소극적 평화, 이건 아까 직접적 폭력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적극적 평화 혹은 진정한 평화인데, 동의어입니다, 동의어. 같은 말이야. 진정한 평화가 적극적 평화예요. 모든 폭력이 없어진 상태. 그걸 진정한 평화 혹은 적극적 평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평화는 오직 평화적 수단만을 통해서 달성 가능하다. 그래서 평화를 위한 어떠한 폭력적 수단도 사용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갈중이 평화를 폭력이 없는 상태로 정의했기 때문에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서 폭력을 사용한다는 건 말 자체로 모순이 돼요. 그치? 평화는 폭력이 없는 상태잖아. 근데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폭력을 사용하는 그 자체로 평화를 뭐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는 거지. 그래서 폭력을 쓰면 안 된다. 평화는 오직 평화적 수단에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서 갈중은 폭력이나 전쟁은 어떤 상황에도 정당할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상비군은 인정을 해요. 이건 참고로 말해주세요. 교육과정 오버하는 거다. 근데 군대는 있어야 되는데 왜 군대가 있어야 되냐면 전쟁을 막기 위한 군대가 있어요. 그래서 유엔에서 전쟁을 하라고 군대를 보내는 게 아니라 평화유지군이라고 하거든요. 평화유지활동 PKO라고 하는데 그런 걸 파견해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그래서 얘가 딱 강력한 무력을 가지고 야 전쟁 나면은 너네 서로 싸우면 내가 처벌할 거라면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거 자체로 전쟁 억제 효과가 있잖아요. 그걸 위한 군대는 인정을 하지만 이건 어느 정도 현실적인 입장인 거예요. 하지만 걔를 가지고 전쟁을 수행해서는 안 돼요. 그건 폭력이니까. 근데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전쟁의 폭력을 줄이는 것보다 현재 폭력을 전쟁을 그만두게 만드는 게 아니라 애초에 전쟁이 발생하지 않게 해야 된다. 그래서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괜찮니? 그리고 아까 소극적 평화는 직접적 폭력만 소멸하는 상태를 소극적 평화라고 해요. 진정한 평화 혹은 적극적 평화는 자 직접적 폭력과 간접적 폭력이 모두 소멸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밑에가 이렇게 나와요. 구조적 폭력과 문화적 폭력이 달성되면 적극적 평화가 달성된다. 혹은 자 구조적 폭력, 간접적 폭력이잖아. 구조적 문화적 폭력이 소멸된 상태를 적극적 평화라고 한다라고 나올 거거든. 맞니? 아니, 구조적 문화적 저건 더 기다려봐. 다시 적극적 평화. 구조적 문화적 폭력이 소멸된 상태를 적극적 평화라고 한다. 맞아, 틀려? 틀려요. 틀려. 왜 틀려? 적극적 폭력이 없어서. 어? 적극적 폭력으로 포함되어 있어요. 직접적 폭력까지 사라져야 돼요. 아 직접. 물리적 폭력, 그러니까 사회 차별 이런 거 전혀 없어. 그 사회 차별을 정당화하는 문화, 종교, 예술 이런 것도 하나도 없어. 하지만 맨날 테러하고 전쟁 나고 폭력 쓰고 막 이런 상태인 거지. 평화롭니? 그럼 저 아니요. 그래서 둘 다 없어야 돼요. 둘 다. 그럼 저기서 적극적 평화 아니라 소극적 평화가 달성된다라고 하면 맞나요? 그치? 아니지. 소극적 평화는 직접적 폭력이 아, 소멸. 그러네? 그렇지. 그래서 용어를 잘 구분을 해야 돼. 요거 개념 구분하는 걸로 존나 헷갈리네. 존나 크지. 포함 관계로 나올 거예요. 포함 관계. 몰라 1등급 포기해. 그래서 진정한 평화는 직접적 폭력 플러스 간접적 폭력까지 모두 소멸되는 상태라고요. 이거 다 생존 기출선이다. 밑에는. 자, 구조적 폭력과 문화적 폭력이 모두 소멸되면 적극적 평화가 달성되다. 아니죠. 어디까지? 구조적 폭력, 문화적 폭력 말고 직접적 폭력까지 소멸돼야 돼요. 그리고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면 소극적 평화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맞을까? 맞겠죠. 전제되어야 한다는 이게 먼저 우선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진정한 평화가 이게 소극적 평화입니다. 요거 포함하게 그리는 거 자주 나올 거예요. 적극적 평화. 그러면 소극적 평화가 먼저 있어야 그 다음에 적극적 평화가 될 수 있는 거지. 소극적 평화가 안 된 상태로는 이게 안 된 상태로는 아무리 구조적 폭력, 문화적 폭력이 없어졌다 그래도 평화가 아니죠. 진정한 평화가 달성될 수가 없잖아. 전제되어야 한다는 오른선입니다. 이런 느낌으로 나올 겁니다. 괜찮니? 안 괜찮니? 네. 너무 더워. 덥다고? 에어컨을 틀어주자. 다음. 좀 높다. 자, 처음에 소극적 평화입니다. 소극적 평화. 소극적 평화는
직접적 혹은 물리적 폭력만이 사라진 상태. 테러나 전쟁이 없는데 사회 구조적 차별 같은 거. 그래서 뭐 그런 구조적 차별을 정당하는 종교, 교리, 예술 뭐 이런 건 살아남아 있는 상태라고. 그래서 많이 사라진 상태고. 하지만 적극적 평화 혹은 진정한 평화는 모든 폭력, not only A but also B 뜻이 뭐예요? 그거 아니라? 그러니까 A도 없어지고 B도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not only 소극적 폭력, 직접적 폭력, but also 간접적 폭력 모두 사라져 사회 전체 구성원이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진정한 의미의 평화를 적극적 평화라고 한다. 그리고 용어는 이것도 윤리 내용이라 조금 오버긴 한데 근데 참고로만 알아둬라. 그러니까 두 가지 개념이 나오거든. 인간안보라는 개념하고 인간안보, 그다음에 국가안보라는 개념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은 개념 아직 모르는 상태로 뉘앙스만으로 시연아 인간안보에서 국가안보로 나아가야 될까요? 아니면 국가안보에서 인간안보로 나아가야 될까요? 어디가 맞는 것 같아? 뉘앙스 찍어봐. 어디서 어디로 가고 싶습니까? 모르지 당연히 개념을 안 가르쳤는데 찍어. 인간에서 국가로 나오고 싶어요? 여기 인간을 개인으로 착각할 수가 있거든요. 개인이 아니다. 여기서는 인간은 인류를 얘기한다. 인류. 전 세계. 그래서 전 세계 인류. 그래서 국가안보가 직접적 폭력이 없는 상태고요. 그래서 인류 모두가 행복한 상태가 인간안보야. 그래서 국가안보에서 인간안보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선지가 나올 거예요. 그게 오선이다. 그게. 일단 좀 소극적 평화. 요거는 국가안보라고 그러고. 우리 국가가 안전한 상태인 거야. 국가 간의 전쟁이 없는 상태. 국가안보를 뛰어넘는 인간안보, 인간다운 삶. 사원의 평화시를 강조했다. 이게 또 좋은 거라고 알면 돼요. 인간안보. 인류를 얘기한다. 인류. 끝. 갈증 끝. 오호 끝. 자, 갈증은 인간안보에서 국가안보 차원으로 평화를 이루어야 된다. 맞습니까? XX. 이 문제까지만 풀고 어차피 10분 남았으니까 문제 풀면 딱 맞을 것 같거든요. 넘어가고. 요까지 풀어봐라. 진도 많이 안 나갈게요. 33, 34, 35번 풀고 풀이하고 냅시다. 네, 그럼 3교시는 뭐예요? 뒤에 자 33번 봅니다. 가는 뭐고 나는 뭐야? 가는 무슨 평화고 둘 소극적 평화. 가가 적극적. 나가 적극적이고 나가 소극적이고. 요거를 애초에 구분이 잘 못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한 20% 정도 구분을 못해요. 구분을 못하면 문제를 못 푼다. 그냥 좀 소극적 평화가 포함된 개념이라고 바깥의 개념이 적극적 평화고 구분을 할 수 있겠죠? 네. 80% 들어야죠. 80% 들읍시다. 자, 가는 소극적 평화이다. 맞니? 나가 아니요. 소극적 평화고. 가에는 북한의 식량, 비료 등을 지원하는 것은 뭘까 이거? 이거는 문화 구조적. 구조적 빈곤이 어디 들어갔어? 빈곤이. 구조적 폭력이 구조. 들어갔지. 그래서 구조적 네. 폭력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인 거죠. 식량, 비료 등을 지원하는 맞아요. 거. 적극적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에 해당되겠지. 네. 그래서 가에는 지원한 것이 해당되는 거 맞고요. 나는 핵 확산 금지 조약은 직접적 폭력을 방지하는 거야. 구조적 폭력, 간접적 폭력을 방지하는 거야. 직접적. 직접 폭력이 전쟁을 막는 거니까 핵 확산 금지 조약. 네. 그래서 소극적 평화 안에 들어가야겠죠. 네. 그래서 나의 사례로 맞는 거고. 나는 구조적 폭력, 문화적 폭력 측면을 제거한 상태가 아니라 여기 직접적 폭력을 막은 거죠. 네. X고. 틀렸어요. 답이 니은팀이시고. 맞았다. 맞았다. 34번 다음 주장한 사상가 입장. 자, 폭력은 인간의 기본적 필요, 생명에 대해서 피할 수 없는 상해 행위. 근데 뭐 이렇게 나오는데 키워드가 좀 약하긴 한데 폭력 얘기하고 평화 나오는 건 여기서는 갈증밖에 없어. 이 단어는. 여기 갈증밖에 없는데. 갈증으로 풀면 됩니다. 조금 이렇게 직접적, 문화적, 구조적 뭐 이런 거 나오면 좀 키워드를 많이 주는 거고 이거는 키워드를 좀 약하게 주긴 했는데 이 단어에서 폭력 얘기하는 사람이 얘밖에 없습니다. 갈증으로 푸세요. 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특히나 생윤 윤사학 문제 풀 때 제시문의 키워드 가끔씩 좀 약하게 줄 때가 있거든. 네. 그럴 때는 선지 보고 선지에서 이 학자 이 내용 얘기하는 거네 라는 식으로 추론해서 역추론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 네. 알겠죠? 자, 폭력은 인간의 기본적 필요 충족을 침해하는 행위다. 맞죠? 이게 네. 정의였고 폭력의 정의였고. 네. 자, 모든 폭력은 직접적 폭력으로부터 시작하여 일방향으로 전개되는 거 아니죠. 어느 방향에서든 발생할 수 있고 양쪽으로 다 확대될 수 있었지. 다른 방향으로. 네. X고. 폭력의 의도성과 가시성이 없는 경우에는 뭐야 이게? 어떤 폭력이야? 간접적 폭력이죠. 간접적 폭력은 폭력으로 성립되는 게 되지 않지. 네. 성립될 수 있잖아. 간접적 폭력이지. 틀린 거죠. 정치체제의 개선 없이는 진정한 평화보다는 이거 뭐야? 이거 정치체제의 개선 없음. 소극적. 간접적 폭력이죠. 간접적 폭력을 제거하는 거죠. 이거 구조적 폭력 개선하는 거야. 정치체제 개선은. 그지? 그래서 구조적 폭력을 개선해야 진정한 평화가 보장될 수 있겠죠. 그래서 기울입니다. 오케이 나이스. 맞았어요. 이건 되게 쉽죠. 갈충인데 답은 되게 쉬워. 2번. 이번. 2번. 나머지 네, 봅시다. 맞아요. 적극적 평화를 실현하는 것이 폭력에 대한 최선의 방어 맞니? 아니야. 같은 말이잖아.
적극적 평화를 실현하는 게 진정한 평화잖아. 야. 왜 폭력을 모든 폭력이 없어지는 상태가 진정한 평화죠. 네. 네. 진정한 평화를 만드는 게 폭력에 대한 최선의 방어죠. 왜냐하면 폭력은 제거하는 것보다는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랬으니까. 진정한 평화를 실현하면 아예 안 생기면 폭력이 안 생기는 게 폭력에 대한 최선의 방어인 거지. 맞고 예방이 더 중요하다는 그 얘기야. 소극적 평화를 실현해서 허용될 수 있다. 틀렸죠. 어떤 폭력도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적 폭력, 가정 폭력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폭력이 맞아요. 같은 얘기고. 자, 폭력은 의도하지 않아도 생길 수 있고 다른 폭력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간접 맞죠? 폭력이니까. 간접 폭력이니까. 자, 국제사회 행위 주체인 국제기구는 갈등 해결에 평화적 수단을 활용해야 되는 거 맞죠? 요 국제사회 행위 주체는 조금 이따 배우겠습니다. 얘 누가 봐도 2번이고. 문제는 안 넣는 게 낫죠. 2분이 빨리 맞춥시다. 와, 야, 진짜 싸워. 이거는 똑같은 진짜 질문인데. 너무 편해. 자, 1. 첫 번째. 갈등은 도나 갈등은 폭력이나 전쟁은 어떤 상황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봅니까? 맞아요? 예스. 예. 예서야, 갈등은 적극적 평화를 실현하면서 진정한 평화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맞니? 맞아요. 5. 3번에 시연아, 갈등은 직접적 폭력을 제거함으로써 인간 존엄 실현의 조건이 완비된다고 볼까요? OX. 직접적 폭력만으로는 안 되지. 조건이 완비되는 거는 직접적 폭력 말고 간접적 폭력까지 다 없어져야 완비되는 거야. 4번에 나연아, 갈등은 직접적 폭력의 제거가 진정한 평화 실현의 전제 조건이다. 맞니? 아니요. 맞잖아, 전제 조건. 직접적 폭력이 제거되어야 진정한 평화 실현이 될 수 있겠지. 이게 먼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전제 조건이겠지. 소극적 평화가? 소극적 평화가 되어야 적극적 평화가 가능하다고. 이해가죠? 전제 조건이다 오고요. 이거 다 생명 기출 선택들이야. 이것도 나올 수 있습니다. 선생님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요. 궁금한데. 소극적 폭력이 전제 조건이잖아요. 소극적 평화가 전제 조건이지. 적극적 평화는 아니에요. 아니, 애초에 적극적 평화라는 게 그러면은 잘못 물어봤어요. 구조적 문화적 평화가 전제 조건이 되는 건 안 돼요. 그것도 뭐 전제 조건이 될 수 있겠죠. 이것도 없어지고 저것도 없어져야 하기 때문에 둘 중 하나가 만들어져야 이게 나머지도 없어졌을 때 전체적으로 된다는 얘기지. 괜찮죠? 네. 5번에 갈등은 인간안보에서 국가안보 차원 어디서 어디로 간다고 해서 누구나. 소극적에서 그래, 아니 인간안보나 국가안보에서 어디에서 어느 안보 차원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했어 우리가. 인간에서 와 국가에서 인간으로 가는 거, 국가에서 인간안보에서 국가안보 차원으로 가는 게 아니라 반대로 되겠지. X고. 6번에 시연아 다시 갈등은 폭력의 예방 없이는 적극적 평화를 실현할 수 없다고 봅니까? 예방이 더 중요하다 그랬던 사람이죠. 5고요. 7번에 나연아, 갈등은 구조적 폭력과 문화적 폭력은 항상 의도적으로 발생합니까? 아니요. 아니지. 의도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야. X고. 8번 갈등은 평화 극복을 위한 교육을 적극적 평화를 실현하는 방법으로 봅니까? 맞니? 아니요. 맞죠. 아까 그 편견, 고정관념 이런 것도 간접적 폭력에 해당됐잖아. 구조적 폭력이었죠. 네. 이거 뭐 흑인들을 보고 사회 구조적으로 아우 저런 뭐 깡통이 뭐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는 것도 구조적 차별이잖아. 편견, 고정관념도 구조적 차별이라고. 그거를 조장하는 사회적 인식 이런 거, 문화, 예술, 종교 활동 이런 것도 그 문화적 폭력이었고, 맞죠? 나연아, 아까 문화적 폭력의 정의가 뭐랬어? 문화적 폭력. 문화적 폭력이. 구조적 폭력을 되기 위한 전제 조건. 구조적 폭력과 직접적 폭력을 정당화하는 폭력이 문화적 폭력이다. 정의 외우세요. 나온다. 문화적 폭력의 정의를 묻는 게 몇 번 나왔었습니다. 다시 9번에 예서야, 자, 갈등은 뜨지 않은 폭력은 직접 피해를 입힐 수 없다? 아니죠. 간접적 폭력도 피해를 입힐 수 있죠. 내가 뭐라고 하는지 알고 대답을 하세요. 뭐라고? X라고 X. 그걸 알아들으셨네요. 마지막 나연아, 갈등은 직접적 구조적 문화적 폭력이 항상 동시에 나타난다. 아니요. 아니죠. 하나가 나타나면 다른 걸로 확대 재생산될 수 있다고. 선생님 이거 좀 내려주세요. 와이프 이거. 마지막. 오마이갓. 왜 햇빛 너무 좋은데? 안돼. 자, 국제사회 행위 주체고요. 그냥 편집을 하지. 왜 이 단어 국제사회 행위 주체? 단어명이 그냥 내용 그 자체다. 국제사회 행위 주체가 누군지를 알고 거기 특징들을 구별하면 돼요. 엄청 쉬워요 여기는. 너네 기준에서 더 쉽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 자, 주요 행위 주체 일단 국가가 있고 1번이 국가입니다. 국가는 가장 기본적 행위 주체라는 게 키워드고. 기본적. 이거만 거의 나온다. 국가에서 기본적 행위 주체라는 거. 영토 국민 주권으로 구성되고 국익을 추구하고 하지만
협력이나 뭐 구호활동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존재. 기본적으로 국익추구다. 공익추구하지 않습니다. 국제사회 평화를 추구하지 않아요. 그리고 국가들이 모인 걸 뭐라 그러냐면 정부 간 국제기구 혹은 줄여서 그냥 국제기구라고 표현을 합니다. 국제기구. 국제기구. IGO죠. 인터내셔널이 국제고 정부 간 국제기구니까 Government Organization이야. 국가들이 이렇게 되는 거죠. 국가들이 국제기구로 들어가는 거죠. 국가들의 구성 요소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INGO는 여기도 국제기구의 분류 따라 좀 다른데 국제기구 안에 정부 간 국제기구, 국제 비정부 기구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일반적으로는 근데 국제기구라면 그냥 정부 간 국제기구를 얘기해요. 여기는 국제 비정부 기구와 플레이입니다. 국제 비정부 기구입니다. 4번. 여기는 국가들로 구성된 게 국제기구, 여기는 개인이나 민간단체로 구성된 게 국제 비정부 기구. 마지막으로 영향력이 있는 개인도 국제사회의 주체입니다. 여기는 이렇게 되겠죠. 개인들이 모여서 국제사회, 국제 비정부 기구를 이룰 수 있는 거겠지. 그래서 요거 설명만 보자. 그러니까 국제기구는 국가들로 구성되는 거고 규범 제정하는 건 국제기구가 한다. 국제 비정부 기구가 규범 같은 거 제정 안 합니다. 혹시나 조금 깊게 나오면은 국제사회에서 뭐 국제법 같은 거 하잖아. 국제사법재판소도 있고 하거든요. 그럼 거기서 내리는 결정이나 거기서 그 관습법에 따라 판결하는 게 혹은 FTA 이런 거 맺어가지고 WTO에서 관장하는 규정 이런 거 규범 이런 게 구속력이 있어요? 네. 구속력은 있습니까? 구속력이 있니? 구성력? 구속력. 국제 규범이 국가들한테 구속력을 가져? 국제구범? 우리가 FTA 맺잖아. FTA가 구속력이 있습니까? 없어요. 구속력은 있어요.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국제법도. 근데 강제력이 없어. 그거를 집행할 수 있는 세계 정부 같은 게 없기 때문에 구분하세요. 구속력은 있다. 강제력이 없다. 어디가요? 아니 국제 규범에서 규범 같은 걸 제정하잖아. 그죠? 근데 이 국제 규범은 법적인 구속력은 있습니다. 국제법이니까 구속력 있고 하지만 뭐가 없다? 강제력은 없어. 왜? 세계 정부가 없거든. 이런 거를 국제기구에서 만든다고요. 그걸 통해서 국가가 갈등을 조정한다고. 그래서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이거 국제 분쟁이 있을 때 땅땅땅 내려준단 말이야. 판결을 내려주면 뭐 중국이 막 쌩깝니다. 남사분도 분쟁 뭐 이런 거 중국 너네 땅 아니다. 남중국해 땅 그 주변 인접국들 땅이다라고 했는데 중국이 쌩까서 아직도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국제 비정부기구는 공익추구다. 공익추구. 인류 공통 문제 해결 노력인데 원래 비정부기구가 이런 거 역할을 했죠. 비정부가 공통 문제예요. 그죠? 당연히 공통 문제 해결이죠. 그린피스 같은 거 여기 들어가. 국경 없는 의사회 같은 거 여기 들어가. 여기는 개인이나 민간 단체로 구성될 거고요. 그리고 개인 그 자체도 국제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면 행위 주체야. 나는 국제사회에 영향을 미치기는 좀 존재감이 미미하죠. 그래서 나는 아니지만 이제 교황이나 전직 국가 원수나 국제 스포츠 스타 이거 예전에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은 코트디부아르에 드록바라는 축구 선수가 있거든요. 드록바라는 축구 선수가 있는데 그 코트디부아르가 내전 많이 심한 국가였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 코트디부아르에서 내전 있을 때 드록바가 유로컵에서 뛰고 있었거든. 그래서 인터뷰하면서 유로컵 막 뛰는 동안 제가 지금 인터뷰를 하고 있는 요 일주일 동안만이라도 내전을 우리 국가가 잠깐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그때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박지성급 이전에 뭐 박지성이나 손흥민급 축구 선수였단 말이야. 국민적 인기를 얻고 있는. 그래서 그 인터뷰를 듣고 반군이랑 실제로 정부군이 일주일 동안 내전을 멈췄어요. 하고 나서 다시 싸웠는데 여튼 2년쯤 후에 이제 아예 휴전협정을 했거든. 근데 그 2년 후에 휴전협정을 맺는데 이제 그때 이 잠깐의 그 약간 했던 경험이 영향을 뭐 끼쳤다 뭐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그냥 스포츠 스타잖아. 거기도 드록바는 축구 선수인데 걔가 했던 게 국제사회에 영향을 미친 거죠. 국제사회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들은 국제사회 행위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세계의 시민이죠. 세계 시민. 전 지구 공동체의 일원이란 말이야. 지구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이름 적고 아니?
네. 지구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우리도 지구촌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면 우리도 행위 주체가 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괜찮지? 네. 내용 하나도 안 들었고 요거는 조금 일부 교과서에서 나오는데 요거까지 같이 알아봅시다. 기타로 국가 내부적 행위체라고 해요. 국가 내부적 행위체. 여기에 뭐 이익집단이라고 해서 소수민족이라든가 그런 게 있는데 소수민족 독립운동 많이 하잖아. 티베트에서 중국에서 맨날 티베트 독립운동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국제사회별로 입장이 다르단 말이야. 그러면 티베트 독립운동에 대해서 다른 국가들끼리 정책이 달라지고 뭐 지지선언, 뭐 반대선언 하면서 무역 분쟁도 생기고 이렇게 하는 게 국제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 국가 안에 있던 어떤 존재들도 소수민족이나 이익집단 등의 국가에 속해 있지만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그런 국가 내부적 행위체도 국제사회 행위 주체로 봅니다. 그리고 국가를 벗어나서 어떤 거 있으니 다국적 기업 같은 거 얘는 국가를 벗어난 존재죠. 심지어 요새는 뭐라 그래요? 본사까지 핵심 기능까지 이전한 국가 그 기업을 뭐라 그랬니? 초국적? 오 그렇지 초국적 기업. 다국적 기업이나 초국적 기업은 국가를 벗어나서 영향을 행사하기도 한다. 삼성이나 뭐 애플이나 이런 거 뭐 GDP 그냥 그 걔네들 매출만 따지면 거의 한 국가 GDP 정도인데 국제사회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기업들은 영향력 행사 가능하겠지. 그래서 외울 때 자 국가가 모인 거 뭐 국제기구, 개인이 모인 거 뭐 국제 비정부기구 3, 4. 그다음에 국가 안에 있는 거 국가 내부적 행위체, 국가 밖에 있는 거 다국적 기업까지 외웁니다. 안 돼. 안 돼 6개. 10초 줄게요. 다시 가장 기본적인 행위 주체 뭐? 국가가 모인 거 뭐? 국제기구. 그다음에 개인이 있고 개인이 모인 거 뭐? 국제 비정부기구. 이거는 개인들이 모였잖아. 국가가 구성원이 아니고. 국가 안에 있는 거, 국가 내부적 행위체, 국가 바깥에 있는 거, 다국적 기업까지 총 6개야. 외웁니다. 5초. 3, 2, 1. 효구나 6개 뭐예요? 국가. 국가가 모인 거 뭐? 국가가 모인 거. 왜? 소리. 국가가 모인 거 뭐? 정답지 공개. 국가가 모인 거. 국제기구. 그다음에 개인이 모인 거 뭐? 국제 비정. 비정부기구 좋습니다. 그다음에 국가 안에 있는 거 뭐? 내부적 응. 형. 국가 보지 말고 국가 내부적. 5초 만에 그걸 어떻게 다 외워요? 아니 설명을 했는데 6개밖에 나가면 안 되잖아. 뭐 외울 수 있지. 국가 내부적 행위체. 국가 바깥에 있는 게 다국적. 다국적 기업. 이렇게 외우고. 좋아. 그다음에 나머지는 보면 안 헷갈려. 개인인지 모르는 거. 이게 국제 뭐 전지 국가 원수다, 교황이다. 당연히 개인이겠지. 교황인데 뭐 국제 비정부기구다 이렇게 구분을 못하는 사람들은 없고, 그다음에 영국이다, 뭐 미국이다 이런 거 했을 때 그게 국제기구라고 보는 친구들은 없고, 근데 뭘 헷갈리냐면 국제기구랑 국제 비정부기구가 뭔지는 조금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따로 알아둡니다. 그래서 구분만 용어만 알면 돼요. 이게 국제기구인지 국제 비정부기구인지만 구분하면 돼.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 뒤에 국제사회 행위 주체 이렇게 국제연합, 세계보건기구 뭐 이런 게 있어. 세계보건기구가 국제 비정부기구일까, 정부간 국제기구일까? 네? 이런 식으로 국가를 가입 주체로 하는 정부간 국제기구는 국제연합, 세계보건기구 등이 있는데, 국제연합, 세계보건기구는 전부 다 국제기구일까 아니면 정부간 국제기구일까? 문제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국제기구는 뭔지, 정부간 국제기구는, 국제 비정부기구는 뭔지를 구분을 해야 된다. 제일 아니 이거 별로 어렵진 않아. 이 단원 자체가 엄청 쉽다. 그냥 변별력 있는 문제가 나오는 파트가 아닙니다. 다 맞아요 여기는. 그냥 모르면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가르치는 거예요. 여기서 애들이 막 틀려가지고 막 울고 그러진 않아. 자, 국제연합은 뭐라 그래요? 여긴 약자로 외웁니다. 약자가 더 자주 나와서. 국제연합은 영어로 뭐라 그래요? 어떤 약자로 쓰지 보통? UN이죠. United Nation이죠. UN. 그래서 8번에 국제연합 UN 뭐 이런 거 나오면은 정부간 국제기구로 골라야 되고요. 유명하죠. 경제협력개발기구 뭐라고 읽어요? OECD. 일반적으로 선진국 클럽 이런 거 얘기하는 그 기준이 되는 나라들. 그러니까 지금 UN 기준으로 193개국이 있거든요. 이렇게 엄청 조그만한 초소형 국민체 뭐 이런 것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랑 동등하게 비교는 잘 안 합니다.
그래서 맨날 우리가 막 OECD 기준 뭐 자살률 1위 뭐 이런 거 하잖아. 노인 빈곤율 1위 막 이런 거. 그런 거 할 때 가지고 오는 기준이 전부 다 OECD 기준입니다. 조금 잘 사는 나라들. 친서방 국가들이 주로 거의 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OECD라고 하고요. 선생님 아 193개 있다고요 OECD? 아니 190 UN 가입국이 193개입니다. 아, OECD는 37개국인가 돼요. 아, 그렇게까지는 많지는 않고, 그러니까 주요 국가들 여기 거의 다 들어가 있어. 중국 뭐 소련이랑 중국 빼고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러시아랑 중국 말고 친서방 국가들끼리 다 가입돼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이제 어느 정도 된다, 뭐 남녀 평등이라든가 고용률이라든가 경제 성장률이라든가 이걸 가지고 비교를 하죠. 세계 보건기구 뭐라 그래? WHO다. 월드 헬스 오버니제이션이죠. 그래서 WHO. 세계 무역 기구는 뭐라 그럴까? 세계 무역 기구. WTO. 이제 FTA 할 때도 봤었다. 그 경제 파트 할 때 WTO에서 FTA 관리한다고 내가 가르쳤습니다. 여기는 WTO입니다. TO. 트레이드죠. FTA 약자는 뭐예요? T? FTA. 포렌. 프리 자유 무역 협정이었죠. 프리 트레이드 어그리먼트였다. 같이 기억하십시오. 이거는 국제 기구는 아니고 그냥 줘야 되죠. 여기는 국제 기구다. 세계 무역 기구. 국가들을 회원으로 하는 이제 그 UN 협력 기구예요. 세계 무역 보건 기구도 마찬가지. 국제 통화 기구는 뭐예요? 국제 통화. IMF. 여기서 우리나라가 돈을 빌렸죠. IMF 사태라는 게 우리 경제 위기를 IMF라고 하는 게 아니고 여기는 국제 기구인데 우리나라가 외환 보유고가 바닥이 나서 우리나라 달러가 부족해가지고 여기서 달러를 빌렸어. 달러를 빌려가지고 그걸 빌린 달러를 갚는 동안 이렇게 있었던 경제 위기를 IMF 사태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국제 통화 기금이고 인터내셔널이 I고 머니터리죠. 국제 통화가 돈이니까 기금이 펀드라서 IMF라고. 국제 노동기구 혹은 세계 노동기구 뭐라 그래? 인터내셔널 레이버 뜻이 뭡니까? 레이버 노동이죠. 노동기구다. 국제 노동기구 약자는 ILO입니다. 이런 약자들이 봤을 때, 이 정도 말이에요. 끝났다. 이런 약자들을 봤을 때 이게 국제 기구인지 비정부 기구인지 알면 돼. 요건 다 전부 다 정부가 하는 국제 기구인 거지. 국제 기구. 그다음에 국제 비정부 기구는 이제 국제 생태 환경 보전하는 환경 단체 뭐라 그래요? 그린피스지. 그린피스. 이건 당연히 환경 문제, 공익 추구 이런 역할을 하는 단체니까 국제 비정부 기구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저기 프랑스 말이어서 메디슨 산스 프론티어가 국경 없는 약이에요. 약. 근데 이 약 메디슨이 이제 의료 행위를 뜻하는 겁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로 번역돼요. 국경 없는 15번에 국경 없는 의사회. 여기 의사들은 닥터입니다. 닥터. 그래서 재난 지역 가가지고 의료 봉사활동하는 비정부 기구를 얘기해요. 마지막으로 그나마 좀 제일 자주 나오는 거, 애들이 좀 잘 헷갈려하는 거, 국제 사면위원회라고 합니다. 약자를 적어놓으세요. AI라고 한다. AI. A는 암네스티, I는 인터내셔널입니다. 근데 암네스티가 좀 잘 안 쓰는 단어인데 그 교과서 되게 사전 뒤져보면 암네스티가 사면이라는 단어로 나오거든. 사면. 근데 이 사면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저 앞에서 삼권 분립하면서 정부가 입법부 정부가 사법부 견제하는 권한으로 봤거든요. 행정부가 사법부 견제하는 권한에 뭐 있었어? 행정부가 사법부? 근데 행정부가 사법부. 그 사면. 그지 사면권 그거 할 때. 사면권이 어떤 거였는데? 범죄자. 범죄자 그 중간에 그치 석방해주는 그런 제도였다. 맞죠? 원래 너 징역 몇 년 때리는 거는 사법부 권한인데 그거를 견제하는 대통령의 권한이었잖아. 그죠? 그래서 죄를 용서하여 형벌을 면제하는 거 중간에 풀어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석방운동 벌이는 건데 국제적으로 석방운동을 벌이는 단체야. 근데 누구의 석방운동을 벌이냐면 정치범 양심수 석방구원 이런 거 하는 겁니다. 뭐 독재국가에서 민주화 투쟁 운동하다 갇히는 사람들 대충 이제 민주화의 이제 아이콘 같은 사람들이 주로 갇히거든요. 그런 사람들 풀어주라고. 그다음에 뭐 양심적으로 난 이런 전쟁에 참여할 수 없다 말해가지고 이제 징역법 거부해가지고 갇히는 사람들 있잖아. 그런 거 풀어주라고. 그런 거 운동하는 사람. 그리고 이런 것과 관련된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기구예요. 그래서 교과서에는 뭐가 실려 있냐면 이란 정부에서
이란 정부 불만 있어가지고 막 시위하는 거를 무력 동원해가지고 강제 진압했대. 그럼 이거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기본권인데 기본권을 불법적으로 탄압한 거잖아. 헌법 위반한 거잖아. 그래서 이런 거를 비판하는 이런 활동을 했다는 거. 괜찮지? 내용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바로 내용이 안 어렵기 때문에 지금 바로 풀어봅니다. 다음 페이지. 문제. 여기 좀 내용이 다 쉬워요. 국제사회 다양한 행위 주체는 뭐 이런 거 있다 정도고요. 자, 1번 국가는 국민의 수와 영토의 크기와 관계없이 독립적 주권을 행사할까? 누구나? 맞아요. 맞아요. 나라가 그 크기가 작든 아니면 국민의 수가 많든 작든 다 독립된 주권체죠. 국가들은 다 독립된 주권체로 본단 말이야. 영토 국민 주권이 국가의 3요소이기 때문에 오른선치고. 2번 나연아, 국가를 가입 주체로 하는 정부와 국제기구를 국제연합, 세계보건기구 등이 있니? 맞죠? 세계보건기구가 얘기했다. 3번 예서야, 자, 정부간 국제기구와 달리 국제 비정부기구의 가입 주체는 개인과 민간단체니? 맞아요. 정부간 국제기구에는 개인과 민간단체가 가입할 수 없어? 가입할 수 없어요. 네. 국가만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달리가 오른선지. 4번에 시연아, 자, 국제 비정부기구는 분쟁 당사국이 원만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중재자 역할을 합니까? 맞니 시연아? 아니지. 여기는 이 중재자 역할을 하는 건 누가 했어? 갈등 중재는. 규범을 확립하고 갈등을 중재한다. 국제기구 역할이다. 국제 비정부기구잖아. 국제 비정부기구는 왜? 세계 평화, 뭐 공익 추구 이런 거 많잖아. 인류 공통 문제 해결을 노력한단 말이야. 그리고 중재자 역할은 국제기구 역할이고. 그래서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이렇게 네가 오라, 네가 잘못했어, 네가 너가 배상해줘야 돼 이런 거 판결을 내려주는 거 중재자 역할. 국제기구에서입니다. 국제기구에서 4번이 틀렸어. 4번. 자, 국제적으로 영향력 있는 개인은 국제 평화 실현을 위한 중요한 행위 주체죠. 요 개인도 행위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했어. 이거는 저번 시간에 했다. 넘어갑니다. 전쟁 지역 이런 거. 남사군도 문제였죠. 38번. 다음 A, C. 국제사회의 가장 기본적이고 대표적인 행위 주체 뭐라 그랬어요, 누나? A. 누가 가장 기본적이고 대표적인 행위 주체니? A는 국가고. 자, 국가가 아닌 행위 주체 중에 구성 단위가 각국의 정부로 이루어진 조직체 B는 뭐니? 개인. 아니 각국의 정부로 이루어진 조직체가 개인입니까? B. 국가 비밀체. 아니 국제기구? 정부 간 국제기구죠. 국가를 구성 요소라는 게 국제기구잖아. OECD 같은 거, WHO 같은 거 이런 거 있죠. 그래서 국제기구, 정부 간 국제기구입니다. 이런 국제기구. 개인이나 민간단체 주도로 만들어진 조직 뭐야? 비정부. 국제 비정부기구죠. 국제 비정부기구. A의 기본 조건은 국민 영토 주권 맞니? 국가의 기본 조건 국민 영토 주권입니까? 네. 국민 영토 주권이죠. A는 국제사회 이익을 최우선으로 추구하니? 국가는? 아니지. 국제 비정부기구 같은 게 인류 공동 문제 뭐 이런 거 하겠죠. 국제사회 이익. 국가는 자국 이익을 최우선으로 추구해요. 하지만 협력할 수 있는 기본적인 행위 주체다. 국제사회 이익이 최우선이라 쓰니 국제기구의 사례로 국제연합, 국제지뢰금지운동 있을까? 네. 이름상 국제지뢰금지운동은 뭐 같아요? 비정부기구겠죠. 국제 비정부기구입니다. 이런 거는 지뢰가 비정부 기구라고요? 국제지뢰금지운동. 운동? 운동은 비정부기구겠죠. 비정부기구의 단체 이름입니다. 국제지뢰금지운동. 네, 올해 교육과정에 이 내용이 빠져 있어가지고 따로 외우지는 말고 뉘앙스 상으로 봐도 근데 비정부기구가 더 보이잖아. 비정부 기구가 뭐라고요? 국제 비정부기구가 이제 세계 평화 뭐 이런 거, 인류 공통 문제 해결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는 개인이나 민간 단체를 구성원으로 하는 조직이라고. 네. 뭐 이런 거 아까 얘기했던 거 다 외우세요. 국경 없는 의사회, 그다음에 국제사면위원회, 그린피스 같은 거, 굿 네이버스 이런 거 있습니다. 굿 네이버스 이런 거, 아동 구호 활동 뭐 이런 거. 자, C는 시민사회 영향이 강화되면서 국제 비정부기구는 시민사회 영향이 강화되면서 역할이 확대되고 있습니까? 네. 그렇죠. 당연한 얘기고.
국제 비정부기구의 사례로는 국제 엠네스티, 국제 노동기구 등이 있니? 아니요. 아니죠. 국제 노동기구는 뭐니까? 국제기구. 정부가 국제기구니까. 그래서 기읍, 리을이 정답이겠네. 이 단체들을 모르면은 못 풀어서 이 단체들을 따로 외워두라고 했던 겁니다. 내용이 여기도 안 어렵고요.